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자바의 제네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네릭이라고 하면은 자바 다루면서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막상 이제 제네릭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인지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릭이란 데이터의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떤 자료 구조를 작성을 했을 때 여러 타입을 또 지원할 수 있겠다, 이런 타입의 자료 구조의 형식의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에는 제네릭 형식으로 작성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제네릭 활용 예시로는 컬렉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몇 가지 캡처를 해왔는데, 어레이 리스트 이런 부분 보시면은 이쪽에 꺽쇠 안에 이제 2라고 대문자 2가 이렇게 크게 박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에 예시같이 이제 꺽쇠를 활용해서 타입을 선언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를 선언하면서 저절로 이 제네릭 타입들은 어떤 타입인지 특정할 수 있게끔 됩니다. 제네릭의 장점은 타입만 다르고 코드의 내용이 비슷할 경우에 이런 제네릭을 활용을 해서 이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컴파일 단계에서 타입을 체크하기 때문에 에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제네릭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네릭 타입은 아래 표와 같은데요. T, E, K, V, N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의미를 보시면은 앞 글자만 따서 저렇게 타입을 선언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T라는 게 타입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 표에 있는 5가지 타입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예시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 제가 T라고 입력하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셔도 사실은 무관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저희가 타입을 T라고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다르게 쓸 거야 하고서 다르게 쓰는 거는 또 옳지 않은 방법이긴 하겠죠. 네,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 한번 코드 보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저희가 보실 코드는 이 렉처 패키지 안에 있는 제네릭 패키지 안에 이렇게 6가지 클래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코드는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링크는 이 영상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네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네임은 제가 만든 클래스인데요. 이쪽에 이 타입으로 해서 엘리멘트를 뜻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해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 구조 자체는 간단하고요. 우선은 이 엘리멘트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의 필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 대한 getSet 메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리미트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내부 코드 로직은 아까 봤던 클래스 네임과 동일하지만 이쪽에 선언되어 있는 이 제네릭 타입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extend number라고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자바랭의 넘버 클래스를 상속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제네릭 타입이 아니라 이 넘버 클래스의 하위, 이제 얘를 상속받고 있는 하위 클래스들만 이 제네릭 타입으로 선언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an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J라고 하는 임의의 제가 만든 제네릭 타입을 넣은 건데요. 의미는 이제 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필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 생성자 그리고 getSet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용될 클래스는 제가 프리랜서라고 하는 이 클래스 하나와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프리랜서만 먼저 보시면 이쪽에 네임과 잡 네임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상수로 처리를 했죠. 프리랜서라는 잡 네임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고, 생성자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서 디폴트 생성자만 있는 상태, 그리고 각각 필드 변수에 대한 getSet 메소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잡 네임 같은 경우에는 상수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set 메소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튜던트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스튜던트는 따로 이제 예제 코드로 다루진 않을 거라서 그냥 여기는 이 정도만 작성을 하고 놔뒀습니다.
자, 그럼 이 메인 클래스에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클래스 네임에 대한 예제 코드입니다. 이 클래스 네임은 여기에 인티저 그리고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된 클래스 네임 1, 2라고 객체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클래스 네임 1번을 한번 보시면 이쪽에는 set 1이라고 해서 숫자 1을 넣어 놨죠. 이쪽에 set 메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void set 한 다음에 integer element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위쪽에 integer 타입으로 타입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실제로 제네릭 타입의 엘리멘트를 받는 메소드이지만 위에서 타입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set 메소드를 봤을 때에는 인티저 타입으로 변경이 돼서 이미 타입이 정해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클래스 네임에 get 그리고 이 name 1의 get 클래스 그 다음에 get을 한 상태에서의 get 클래스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limit 클래스 네임입니다. 여기는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마찬가지로 선언이 되어 있고 위와 동일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가 주석 처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스트링 타입으로 제가 정의를 해 놓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빨간 줄이 그어집니다. 보시면 타입 파라미터,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 타입 파라미터가 이 바운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에러 문구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should extend number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타입은 number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뜨고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인티저 아니면은 더블 이런 것처럼 넘버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만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좀 제한을 둘 수가 있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은 위와 거의 동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2라고 해서 위쪽에 제가 스트링으로 이제 선언을 해 놓은 클래스 네임 2가 있죠. 여기는 이제 값을 넣을 때 스트링 타입으로 넣어줘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는 타입이 스트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쪽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로직을 짜놨으니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main 클래스입니다. main 클래스는 제가 J 타입으로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해줬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타입을 지정해줘야 하는데 이쪽에는 프리랜서 그리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타입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래도 이제 별 문제가 없죠. 이제 컴파일 레벨에서 문제가 없이 이제 돌아가는 코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리랜서맨, 스튜던트맨이라고 붙여놓고 이쪽에 이제 생성자 부분, 초기화 부분에서 제가 J 타입의 객체를 하나 받게끔 생성자를 정의해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new freelancer, new student라고 해서 초기화를 한 객체가 하나씩 투입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일한 로직의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지금 이제 실행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 코드가 여기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클래스 네임 1에 대한 코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클래스 네임 1.get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선 인티저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티저 타입의 클래스 객체가 하나 넘어와도 여기에 대한 출력은 1이 출력이 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1.get 클래스를 하면은 이 클래스 네임 1 자체는 이 클래스 네임이라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클래스 네임의 클래스 패스가 이쪽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을 한 후에 get 클래스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인티저 클래스가 작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1의 값을 넣었고 여기에 get을 했을 때는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클래스를 하면은 여기는 limit 클래스 네임이라는 클래스의 패스가 여기에 출력이 되고 get name을 해도 여기에 이제 클래스만 빠지고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et을 한 후에 get 클래스를 한 모양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출력이 된 이 get의 return 타입,
인티저가 이쪽에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클래스 네임 2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스트링 타입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제가 1이라고 하는 문자열 타입을 넣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1이 출력이 되는데, 클래스 네임이 출력되는 것까지 동일하죠. 그 다음에 get을 한 후에 get 클래스를 했을 때에는 여기에 java.len.string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이 패스가 출력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커스텀한 클래스를 이제 출력을 해보는 차례인데, 자, 프리랜서 man이라는 거는 이 ma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출력이 되는 걸 보면은 lecture.generic.man 해갖고 이 ma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클래스 패스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잡을 하잖아요. 이 get 잡 같은 경우에는 j라고 하는 제네릭 타입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인데, 여기서도 get 클래스를 했을 때 프리랜서로 이제 저희가 타입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쪽에 프리랜서라고 하는 클래스의 패스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get 잡 name인데, 이 get 잡 name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랜서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get 잡을 했을 때 프리랜서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get 잡을 했을 때 또 get 클래스를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string 타입의 클래스의 패스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제가 string으로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떠한 타입을 지정하기가 좀 애매하고 여러 타입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 아니면 뭐 데이터 구조의 자료 구조의 형태의 그런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타입들, 그러한 제네릭 타입을 선언을 해주면은 좀 더 유연한 코딩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뭐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해시 맵이라는 걸 한번 보면은, 아니다, 이거를 인티저하고 좀 구분하죠. 인티저 그리고 스트링 한 다음에 뭐 해시 맵.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자, 이 해시 맵이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K와 V잖아요. 아까 보셨던 그 대표적인 통용되는 그 표, 제네릭 타입의 그 표를 보시면 이 K는 키를 의미하는 거고 V는 value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는 키라는 타입에다가 인티저를 넣어준 거고 value라는 값에다가 스트링을 넣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해시맵.put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홍길동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쪽에 put을 보시면 여기도 이제 v, 그러니까 value 타입을 이제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인데, 여기에 키와 value를 이렇게 넣게끔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쪽에서 보시면 인티저 타입의 키,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value로 픽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저희가 말하는 제네릭이라는 그런 타입이고,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컬렉션 같은 저희가 이미 생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미 많이 제네릭으로 타입이 선언이 되어 있는 그러한 라이브러리가 많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제네릭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꼭 쓰여야 되는 그러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제네릭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아니면 피드백을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